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새벽에 5월 미국의 FOMC가 끝났습니다. 기자회견부터 열심히 봤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유튜브 방송이 어제 5월 1일 밤 10시경 5만 명을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128명의 구독자가 늘어서 5만 1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배우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할 방송으로 계속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5월 FOMC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패닉으로 몰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OMC가 마치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약 80포인트 정도 올랐었고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수준. 지난번에 이미 GDP 발표 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GDP 발표에서 상승은 예상보다 크게 했지만 CPI가 낮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아무튼 오늘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FOMC 회의 이후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은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고했고 실업률은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근거인데 바로 이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근거를 댔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감소했고 2%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연준은 기존 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GDP 내용 이후 상승미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성장률은 3.2%로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그게 2%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경제 성장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이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서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약 7년간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면 저 붉은색 부분이 2%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 인플레이션 목표치 빨간색이 2% 목표치를 약 6번 정도 올라섰죠. 즉 연준이 작년 재작년에 8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것도 저 인플레이션 목표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2019년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성장률은 계속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떨어지는 골디락스가 계속되고 있으니 연준이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시장이 정말로 좋아했던 것은 IOER 때문이었습니다. IOER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단어냐면 Interest Rate on Excess Reserve입니다. 이것을 IOER 초과 지준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 초과 지준 금리를 페드가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즉 초과 지준 금리란 무엇이냐면
은행이 연준에 맡겨둔 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기존의 2.4%에서 2.35%로 인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IOER, 초과 지급 준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연준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급준비금보다 많은 돈을 은행이 가지고 있을 때, 즉 예금은 많은데 대출이 생각보다 적을 때 은행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보관한 게 아니라 이자를 지급했고, 그래서 이렇게 초과 지급 준비율에 대한 이자는 Fed Fund Rate, 기준금리와 거의 연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가 1월, 3월 연속으로 동결되면서 초과 지급 준비금의 이자율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0.5% 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5월 FOMC에서 0.5포인트를 인하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이후 이제 연준은 이렇게 초과 지급준비금을 넘어선 금액도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은 앉아서 땅을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앉아서 수영했다거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로 연준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뭐 대출 채권 등을 사줬고 그 돈을 은행은 가지고 있어서 바로 대출로 넘어졌어요. 대출은 하지 않고 그냥 또 연준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죠. 은행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냈던 이유죠. 그런데 이렇게 초과했던 지준금리를, 즉 기존금리, 기준금리보다 넘어선 초과지준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하한 것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하, 앞으로 연준이 연말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달러와 인덱스는 하락했고 주요 지수들은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초과지준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급준비 밑에 파란색이 필요한 강제한 지급준비금이고요. 위에 붉은색이 실제로 이걸 초과하는 초과지급 준비금입니다. 즉 필요 지급 준비금보다 초과 지급 준비금이 무려 7배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부담이 됐던 거죠. 이자율을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0.5% 내려버렸던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 모든 것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풀려버렸어요.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불과 27일에는 98.1까지 높았다가 이게 슬금슬금 내려와서 FOMC 결과를 발표한 수준에는 96.8로 쭉 떨어졌습니다. 저만큼 지수는 올라갔죠. 당연히 시장이 원하는 유동성을 원하는 장세로 가는구나 하고 있었을 때 뒤통수를 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라 연준의 의장, 파월 의장입니다. 이분이 기자회견 하면서 말을 두 단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제가 그분의 속마음은 모르겠고 도대체 어떤 말을 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Some asset prices are elevated, 즉 일부 자산 가격, 주식을 얘기하겠죠. 주식 가격이 급등했다. elevated, 그냥 승강기 타고 올라갔다. 그러나 not extremely so, 아주 극단적이는 않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참아줄 만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 일종의 버블이라는 의도로,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에 아주 극단적이진 않다. extremely so, but not
그러면서 안심을 냈는데 뒤이은 말이 사람을 이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즉 최근에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low inflationary pressure may only be transitory. 일시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지만 이게 추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 곧바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FOMC가 앞에서 경제 성장률도 좋고 노동시장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낮아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의장이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건 일시적이야. 트렌치도어. 그리고 자산 가격이 급등했어. 이 부분도 주의해야 돼. 라고 시장에 화두를 던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분의 말씀이 의도인지 실수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CNBC는 곧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Raising their eyebrows, 즉 사람들의 눈을 찌뜨게 만들어버렸다. 왜? 시장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앞에 IOER, 즉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FOMC 말을 뒤집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오른쪽 N 꼭대기에서요. 저렇게 올라가다, 즉 플러스 13포인트로 올라가던 S&P 500 지수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922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고점 플러스 13, 저점 마이너스 30, 플러스 무려 43포인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의 1.6% 가까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S&P 500 지수만 보인 게 아닙니다. 10년 만기 채권, 계속 떨어졌습니다. 24일 미국의 GDP 발표 이후 3.2% 성장률에도 그런 상당히 팽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5월 1일 FOMC 결과에서는 결국 금리 동결, 향후 인하 가능성이 열려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도 그렇게 오다가 순식간에 빨간 박스 보이죠? 2.465 하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순식간에 2.514. 이게 새벽 종가는 2.52까지 갑자기 5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달러와 인덱스도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하락하던 게 아니라 저렇게 순식간에 튀어 올랐습니다. 저 정도 금리가 5분 안에 올랐다는 얘기는요. 시장이 곧 바보 패닉, 완전히 돌아버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달러와 인덱스가 저렇게 순식간에 급등했으니 달러 원 달러 환율도 당연하겠죠. 달러 원 환율도 1달러당 1160원까지 하락하다가 순식간에 1164원, 현재 기준은 65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 포지션을 지난주에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고 와이프는 설득을 못해서 팔지 못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성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봐라 상승미소 예상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잘난 척을 할 뻔을 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금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그냥 폭탄을 맞았죠. 순식간에 1200, 온스당 1285달러에서 1277달러로 급락해버렸습니다. 더 웃겼던 건 우리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류 선생님이나 제가 가끔 유튜브 강의 때 올리는 게 있죠. Federal Fund Rate Futures,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페더럴 기준금리, 연방 준비은행 기준금리에 배팅하는 게 지금 그림은요. 현재 기준금리 동결이 이게 지금 언제냐면 9월 18일자입니다. 올해 9월 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투자자들이 배팅하는데요. 맨 오른쪽에 62.1%는 기준금리 동결에 배팅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이다라고 배팅한 게 전체 투자자 중에 32.7%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웃긴 게 제가 캡처를 못 해놔서 그런데요. FOMC 성명서가 발표돼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50이었고요. 동결이 45, 50대 40으로 완전히 역전됐었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딱 돌려봤더니 순식간에 저렇게 역전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금리 동결, 나아가서 금리 인하가 아니다. 연준 의장의 말만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조금만 올라가면 곧바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걱정 모드로 돌아선 거예요. 실제로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거냐, 니네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뭐 휴대전화 요금이나 몇 가지를 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죠. 금융시장이 날벼락을 맞아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상승 소방승은 한 단계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준 파월 의장의 말실수인지 의도인지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향후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에 대한 결론은 이 단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내린 폭설이다. 30도, 35도 쨍쨍 한여름 그 땡볕 기운에 갑자기 오한, 한파가 몰려온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날씨가 좋아진다고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식물들이 냉해를 입어서 다 얼어 죽었을 거거든요. 즉 오늘 다우지수에 내린 마이너스 파월 의장의 폭탄 발언, 의도인지 실수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거꾸로 갔다. 그러면 한여름에 내린 오늘의 폭설은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의 길로 입문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 조정이 마치려면 언제 마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조정을 마치게 할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식시장 하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조정을 하고 싶을 때 시장이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는 때 있어서 마침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제가 항상 설명할 때 하이힐드 채권 ETF를 많이 응용하죠. HYG. HYG도 오늘 올라가다가 저렇게 윗꼬리를 내면서 하락했습니다. 저런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최근에 저런 적을 찾아보면 결국은 하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위험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거죠. HYG, 하이힐드 채권의 위험자산만큼 위험자산으로 간주하는 게 주식이죠. 주식. 그러므로 저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하락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한국물 ETF, EWI입니다. EWI 오늘 플러스 나고 있다가요. 바로 HYG와 동일한 모습이죠. 하락 전환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도 저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왜 매도세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면 달러가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지면 이머징 국가에서는 돈이 도망 나와서 자국의 채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조정의 방향을 돌릴 재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위험 시장을 되도록 조심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이 조정을 끝나게 할 재료는 무엇가 있을까?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CNBC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possible by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최근 약 한 달 동안 미국의 주요 지수가 상승할 때 중국과 미국 협상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죠. 나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하락 조정장에서 이번 재료는 통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파월 의장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말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조심해서 주의 깊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